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핫플 바로 만나보시죠. 김현미 장관 그리고 코로나 관련된 소식 준비가 돼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 방송을 하던 중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에 대한 뉴스 속보를 전해드렸습니다. 제가 앞서 신문 읽어주는 남자에서 오늘 만약에 600명대가 발표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전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오늘 발표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629명이 발표됐습니다. 제가 앞서 우려했던 것처럼 600명대로 훌쩍 넘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나온 겁니다. 앞서서 연 이틀 500명대의 확진자 수가 나오면서 방역 관리에 구멍이 생긴 건 아니냐라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제기돼 왔었는데 이게 잡히지 않고 다시 600명대를 넘겼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부가 앞서 500명대가 나왔을 때 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상행하지 않느냐와 관련된 논란 전해드렸는데 600명대가 나와도 정부가 상행을 할 것인가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629명, 국내 신규 확진자 516명 중 80% 이상이 수도권에서 발생, 젊은 층을 통해서 특히 확산되고 있다는 것 점이 심각합니다. 정세균 총리가 뭔가 메시지를 냈습니다. 들어보시죠. 주말까지의 상황을 보아가면서 추가적인 방역 조치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특히 시험을 마쳤다는 해방감에 PC방, 노래방 등으로 수험생들이 대거 몰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약 60만 명이 응시하는 대학별 수시 전형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번 주말에만 20만여 명의 수험생이 수도권 등지로 대거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연말까지를 학생 안전 특별 기간으로 정해 청소년들이 즐겨 찾는 시설의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총리는 아직 상행할지 여부는 주말까지 보겠다라는 건데 앞서 사실 400명, 500명대가 나왔을 때 왜 정부가 2.5단계 상향 기준을 새로 만들어 두고 2단계 플러스 알파라는 2.25단계라는 새로운 단계를 적용하느냐와 관련된 전문가들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부장, 소위 2.25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하지는 않겠다라는 겁니까? 지금도? 지금 정세균 총리 얘기는 주말까지 추이를 좀 지켜보겠다 이런 건데 이미 600명대 넘어섰기 때문에 굉장히 정부도 고민이 깊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수도권에 굉장히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죠. 오늘 아까 전에 봤지만 서울만 하더라도 291명 역대 최대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제 통계였지만 절반 이상이 집단 감염이 아니라 개인 감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원에서 무슨 학교에서 무슨 도서관에서 이렇게 뭐 감염된 게 아니라 그냥 개인이 만나는데 감염자들이 엄청나게 폭증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면 과연 좀 거리두기가 과연 의미가 있는 건가? 지금의 거리두기 방역 수칙으로 과연 이 코로나를 잡을 수 있느냐 이런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도 오늘 오후 2시에 지금 긴급 브리핑을 예정해 놓고 있습니다. 아마도 거리두기 단계 자체를 올리지 않더라도 추가 방역 대책을 발표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난번에 사우나라든지 에어로빅, 줌바 댄스 이런 이제 과격한 운동들, 학원들 다 이제 못하게 해놓고 그다음에 또 파티룸 같은 거에 대해서 규제를 하기로 했는데 아마 추가 규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얘기한 것처럼 저희가 이제 단계를 3단계에서 5단계로 다시 늘리면서 좀 세분화하면서 다 기준을 만들어놨는데 계속 그 단계를 올리지 않고 방역만 조금 더 추가하는 형태가 되면서 이제 2.25단계에서 추가하면 2.35단계가 될 수도 있고 4단계가 될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오히려 혼란만 더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 만큼 방역당국에서 아마 지금의 추이를 보면서 주말 지나서 아마 다음 주 초쯤에 발표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629명이 발표됐다는 뉴스 속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백신 소식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백신 공급 계약을 성사했다. 다른 개발사들과도 화이자나 개별 협상 중이다. 다음 주쯤 확보 물량을 발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김영주 전 의원님, 네. 아스트라제네카와 백신 공급 계약을 최종적으로 이제 성사했다는 정부의 발표에 일단은 좀 안도감을 느끼는데 네. 그런데 최근에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다른 백신사와 달리 제조 과정에서의 실수를 사실상 인정해서 크게 그 효능과 관련해서 논란이 지금 불거지고 있는 건데 결과적으로 우리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와만 지금 백신 공급 계약을 성사를 했단 말이죠.
만약에 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추가적인 임상 절차까지 해야 되는 상황인데, 괜찮은 겁니까? 아스트라제네카만 보고 있어도? 사실 그렇지 않죠. 코백스 퍼실리티 같은 그런 다른 회사들하고도 계속 계약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군요. 우선 아스트라제네카는 어떤 국내 SK 바이오사이언스하고 이미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상당 부분은 지금은 안정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제 다른 두 곳은 가격이 한 2배, 3배 더 비쌉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한 3,000원에서 5,000원이면 다른 데는 15,000원, 2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실제로 뭐 이동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 지난번에도 이제 우리가 뭐 말하자면 감기 백신에서도 나타났습니다만, 아스트라제네카는 상온 2도에서 8도 정도에서 할 수 있는데, 다른 거는 영하 70도 정도 해서 이동해야 되는 어떤 철저한 냉동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적 비용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이점 중에 하나는 세계 최고의 백신 대량 생산 설비를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밝혔듯이 추가로 얼마든지 좀 좋은 조건 하에서 다른 회사들과도 계약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다만 문제는 이것이 너무 늦어졌을 때는, 이미 우리 보도했습니다만은 일본의 경우는 인구 곱하기 2를 2번 마치기 때문에 벌써 사실은 말이지 2억 4천 명 정도 해도 되는데 3억 병 정도를 확보를 한 거거든요. 우리는 겨우 이제 3천만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빨리 전 국민이 2번 할 수 있는, 즉 1억 병 정도의 확보를 하기 위해서 빨리 성과를 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정부의 공식 발표를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